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에선 추석 전후에 사건 사고가 잇따라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추석 한낮 기온이 34도를 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익수사고와 온열 질환까지 속출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전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지인 관계인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엿새째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0시 40분쯤 기장군의 한 주택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2일에는 해운대구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성행렬이 시작된 14일 남해고속도로에서는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추석 당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물에 빠진 외국인 4명이 잇따라 구조됐고 이 중 2명은 숨졌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달까지 운영을 마치고 폐장한 상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입니다. 예정 기간이라서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고 원인은 아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해운대 2분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개정 기간 때처럼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CP 상실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사직 야구장에서는 야구를 보던 관중 40여 명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였고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추석까지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9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이번 공사는 지역 건설사들이 주도합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부산형 판교로 불리는 해운대구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9년 만에 첫 삽을 뜹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센텀 2지구 1단계 공사업체로 지역 건설사인 백산건설과 유림 ENC 등을 선정하고 11월 안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1단계 공사는 전체 부지의 약 9% 규모로 사업비 128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텀 2지구 전체 조성 사업은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는 공사 추진에 지역 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자 공구를 나눠 입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최혜민 부장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역 제한 입찰과 더불어 동일 업체가 여러 공구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입찰 기회를 분산하기 위해 녹다운 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텀 2지구는 반여 반송 일대 19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부산시는 이곳을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키워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속에서도 과거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지연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공사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기장 일대에 몰리면서 새 단장을 끝낸 부산 지역 대표적인 교회 유통가는 이른바 대박을 쳤습니다. 유통가는 10월에 잇따른 공휴일에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각종 이벤트 준비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유통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무리한 기장군 장안읍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쇼핑객들의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아울렛 일대를 빙글 둘러싸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추석 전날엔 3만 명이 찾아 수도권 핵심 점포 방문객 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갈수록 명절 연휴에 타 지역 친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소가족 단위로 교외에서 관광과 쇼핑을 하려는 인파가 늘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관계자입니다. 추석 트렌드가 많이 변화했고요. 리뉴얼 개장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몰 동부산점도 인근 송정,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방문객이 대거 유입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매출은 약 50%, 고객 수는 60% 늘었습니다. 추석 당일은 5만여 명이 찾는 등 역대급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울렛은 연령대별 필요한 물품 구색이 다양해 가족 단위로 이른바 용돈 플렉스가 가능하고 한 곳에서 쇼핑과 영화 관람,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 더 선호합니다. 유통가는 10월 공휴일에도 추석 연휴 때와 비슷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캐릭터와 연계한 팝업 행사, 음악회, 체험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묶음 세일을 내세워 10월 유통대전에 승기를 잡는다는 방침이어서 유통가의 경쟁은 가을에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장검 살인 사건 이후 지역 내 허가 도검류 전수조사에 나서 546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에 281정을 회수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260여 정은 뒤늦게 분실로 분류돼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도검류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남은 조사 기간에도 도검 실물 확인과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은 수천만 원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각각 주관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보조금 6,78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반환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권 단일화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내일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최저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31.5도, 습도는 7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지일이었습니다. CBS